안녕하세요. 따베 이성미 강사입니다. 따라하며 배우는 쿠버넌트스. 네, 오늘 또 새로운 주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내용으로는 6번째 챕터가 되는데요. 컨트롤러라는 주제의 내용을 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볼게요. 우리는 챕터 5장을 통해서 파드라고 하는 API를 다뤘습니다. 파드 API는 컨테이너를 쿠버넌트스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API였고요. 우리는 앞서서 5장을 통해서 파드를 생성하고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라이브니스 프로브라는 걸 이용해서 건강한 컨테이너만 서비스해주는 방법, 그리고 유닉 컨테이너, 인프라 컨테이너를 통해서 어떤 초기화 컨테이너 운영해주는 거, 그리고 스태틱 파드를 생성해주는 거, 그리고 환경 변수랑 시스템에 대한 CPU 리소스, 메모리 리소스를 파드에다 할당해서 운영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파드는 야물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화면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API라고 하는 버전에는 V1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카인드는 파드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었고요. 뭐 간단하게 내가 만들고 싶은 파드 이름도 정의를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파드 안에 넣어서 실행하고 싶은 컨테이너를 나열해서 집어넣어서 우리는 사용했었습니다.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보면 야물 파일이나 또는 CLI를 이용해서 파드를 실행했었는데요. 시스템이 있죠. 마스터 시스템이 있고 워커 노드들이 이렇게 두 대가 있고요. 그랬을 때 저는 야물이나 또는 명령어 커맨드를 통해서 쿠버넌티스야 나 엔진엑스 1.14 버전의 컨테이너를 실행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 그랬을 때 API가 etcd에 저장되어 있는 많은 정보들을 읽어와서 그리고 스케줄러에게 요청을 하고, 스케줄러는 엔진엑스 컨테이너를 어느 노드에다 배치하면 가장 좋을지를 선택하고 그곳을 알려주면 API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노드 1에다가 컨테이너를 담은 파드를 실행해주는 구조였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파드라고 하는 API의 컨텐츠 스펙은 컨테이너가 들어간다라는 거였었죠. 그리고 이 컨테이너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리소스를 할당할 수도 있고, 또는 환경 변수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는 다양한 이니 컨테이너를 만든다든지 등등의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앞장에서 파드를 다루는 방법을 배웠었고요. 이제 연결해서 하나 더 볼 거예요. 뭘 볼 거냐면 컨트롤러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컨트롤러 안에서도 우리가 다룰 내용은 상당히 많아요.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부터 시작해서 크론탭까지 저희가 볼 컨트롤러 내용은 총 7가지가 됩니다. 쿠버넌티스 API로 제공되는 컨트롤러가 7가지나 된다는 얘기는 컨트롤러들마다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챕터에서는 이 7가지의 컨트롤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각각의 그 역할들을 우리가 실무 사이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보죠. 컨트롤러라는 게 뭡니까? 컨트롤러. 뭔가를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컨트롤러입니다. 쉽게 우리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우리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휘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쇼팽의 녹턴을 굉장히 자주 듣고 다니는데 가을에 참 잘 어울리는 그런 클래식인 것 같아요. 근데 지휘자가 예를 들어서 쇼팽의 녹턴을 연주를 하려고 한다. 이럴 때 바이올린은 몇 개가 필요하고 또는 첼로는 몇 개가 필요하고 비올라는 몇 개를 어디에다 배치시켜 줄 것인지를 결정할 텐데 그 몇 개,
라는 부분이 바로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컨트롤러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주는 파드를 하나 운영할 것인지 3개 운영할 것인지 또는 10개 운영할 것인지 이렇게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몇 개 운영해 줄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보장해 주는 걸 가지고 우리는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동작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앞서서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뭐가 있습니까? 마스터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워커 노드가 2대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이런 명령을 주는 거예요. 쿠버넌티스야, 나 엔진엑스를 3개 운영했으면 좋겠어 라고요. 그때 우리는 컨트롤러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쿠버넌티스야 명령어 나열 되겠죠. 뭐 엔진엑스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레플리카스 3개 운영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요청을 API에게 보내면 API는 앞서 봤던 것처럼 etcd에서 정보를 얻어와서 스케줄러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스케줄러는 노드 1, 노드 2 어디에다가 3개의 엔진엑스를 배치하면 좋을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를 API에게 응답을 해주게 되죠. 그럼 API는 스케줄러가 선택해준 노드 1, 노드 2에다가 이렇게 컨테이너를 배치하게 되는데 그 전에 바로 컨트롤러에게 컨트롤러야 엔진엑스 컨테이너 3개를 너가 보장해라 라고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케줄러가 요청했던 곳에다가 엔진엑스 컨테이너 파드를 하나, 또 노드 2에도 하나, 또 노드 2에도 또 하나 이렇게 총 3개의 컨테이너 파드를 배치해주게 되죠. 그리고 이 컨트롤러는 3개의 엔진엑스가 동작되고 있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혹시라도 이렇게 하나의 파드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곧바로 컨트롤러는 API에게 응답을 요청을 하게 되죠. 파드 하나가 모자르니까 하나 더 만들어라. 왜? 나는 3개를 보장해 주는 게 내 역할이니까. 그럼 API는 다시 스케줄러를 통해서 어디에다 배치할지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3개를 보장해 주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API, etcd, 스케줄러, 컨트롤러가 함께 협업하면서 파드의 개수를 보장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컨트롤러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컨트롤러에 대해서 이 챕터 6장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컨트롤러는 이렇게나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이 챕터를 통해서 볼 내용이 7가지 컨트롤러였었는데 근데 잘 보니까 색깔이 좀 똑같은 것들이 몇 개가 있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봐볼게요. 뭐냐면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예요. 이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가 바로 컨트롤러의 가장 베이직한 구조입니다. 컨트롤러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고 컨트롤러 본연의 역할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API고 쿠버네티스 버전 1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잡이라는 것도 있고 크론 잡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선 이거보다 먼저 뛰어넘어가서 레플리카 셋을 보면은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를 운영하다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컨트롤러도 있었으면 좋겠어 하고 만들었던 게 레플리카 셋이에요. 그 레플리카 셋의 부모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요 디플로이가 됩니다. 그리고 데몬셋이라고 하는 컨트롤러도 있고요. 굉장히 좀 독특한 아이고요. 스테이트풀 셋, 뭔가 상태를 보장해주는 그러한 컨트롤러. 그리고 배치잡을 처리해주는 컨트롤러. 그리고 이 배치잡을 부모 입장에서 컨트롤해주는 크론잡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챕터에서 이렇게 7가지 컨트롤러를 보는데 먼저 볼게 가장 베이직한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입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 요구하는 파드의 개수를 보장해 주는 거 그거예요. 내가 쿠버넌티스야 나 엔진엑스라고 하는 거 3개가 필요해 라고 했을 때 그 3개를 보장해 주는 거 그 역할에 아주 충실하게 일을 하는 API가 바로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입니다. 자,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는 이제 3개를 보장해 주는데 부족하면 더 만들어주고 너무 많으면 죽여서 3개를 보장해 주고 이런 역할을 수행해 주게 됩니다. 그럼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 안에는 어떤 템플릿이 들어있을까요? 어떤 데피니션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을까요? 바로 기본 구성 안에 셀렉터, 먼저 셀렉터가 들어갑니다. 뭔가요? 키 밸류를 기준으로 쿠버넌티스야, 나는 이런 키, 이런 밸류를 가지는 파드를 레플리카스 몇 개 운영해줘. 여기까지가 가장 키가 되는 내용이에요. 다른 건 안 봅니다.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는 키 밸류의 라벨을 가지고 이런 라벨을 가지고 있는 파드를 몇 개 운영해줘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컨트롤러는 현재 동작되고 있는 파드들을 쭉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키 밸류에 해당하는 라벨을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 파드가 동작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서 많으면 개수를 죽여서 요 배포 개수만큼 맞춰주고 없으면 추가로 만들어서 배포 개수를 맞춰주게 됩니다. 근데 없으면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파드 템플릿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파드 템플릿을 가지고 동작을 하게 돼요. 다시 정리합니다.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는 다른 거 안 보고 딱 뭐만 라벨 셀렉터를 보고 그 라벨 셀렉터의 레플리카 수, 개수를 보장해 주는데 혹시라도 지금 동작되고 있는 파드들 중에 이 라벨 셀렉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개수를 살펴봐서 많으면 죽이고 부족하면 나의 파드 템플릿을 보고 새로 생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실제 동작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커맨드 라인 명령을 통해서 kubectl create rc exam이라고 하는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 실행하고 싶은 컨테이너 이미지는 nginx, 레플리카 개수는 총 몇 개? 3개. 쿠버넌티스야, 나 nginx 3개 보장해줘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들어가요? 다른 거 안 들어갑니다. 셀렉터가 들어갑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쿠버넌티스야, 나 이런 라벨, 밸류, 키 밸류를 가지고 있는 라벨을 선택해서 총 3개를 운영해줘. 근데 부족하면 뭐를 nginx를 통해서 만들어줘 라는 요청이에요. 이런 요청이 API에게 전달되면 API는 현재 시스템에 물론 etcd와 스케줄러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시스템에 app 웹 UI라고 하는 라벨을 가지는 컨테이너를 하나, 둘, 3개 실행하게 됩니다. 노드 2개가 있으면 2군데다가 지금처럼 워커 노드가 3대가 있으면 3군데다가 적절하게 배치해서 실행해 주게 되죠. 물론 그 배치는 스케줄러의 도움을 받습니다. 컨트롤러는 이제 뭐합니까? app 웹 UI가 3개가 보장되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뭐하고 있다고요? 와치 하고 있다가 혹시라도 하나가 죽으면 추가로 만들고 너무 많으면 죽여서 개수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죠. 자, 다시 그 내용을 저희가 그러면은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 데피니션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비교를 위해서 왼쪽에는 파드 템플릿을 넣어놨고요. 오른쪽에는 컨트롤러 야물 템플릿을 넣어놨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우리가 앞서 5장에서 너무나도 열심히 봐왔던 그 파드예요. 그 파드는 파드가 있고요. 메타데이터에 이름이 들어가는데 라벨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파드 라벨은 키 밸류를 가지고 파드를 구분하는 어떤 정보, 태그들을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펙에는 컨테이너가 이렇게 들어가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 5장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봤던 내용이에요. 자,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의 데피니션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API 버전은 V1이에요.
그리고 kind는 replication controller. 메타데이터에는 replication controller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replicas 안에는 3이 들어갔네요. 뭔가요? 밑에 셀렉터가 중요하죠. 쿠버네티스야, 나 app 웹 UI라고 되어 있는 파드를 3개 보장해줘 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랬을 때 쿠버네티스는 현재 정보를 가져다가 컨트롤러에게 주게 되고, 컨트롤러는 현재 동작 중인 파드들의 수를 봐서, 파드 정보를 봐서 app 웹 UI인 게 몇 개 있나 살펴보게 되죠. 많으면 죽여서 개수 3개를 보장하고, 부족하면 또는 없으면,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파드의 템플릿하고 똑같이 생긴 파드가 있죠. 네, 요 파드를 보고 3개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 개수를 보장해 주게 됩니다. 추가로 이 템플릿은 그러면 결국은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컨트롤러는 셀렉터를 보고 개수만큼 만들려고 보장하려고 합니다. 근데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요 템플릿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많으면 개수를 죽이면 돼요. 근데 부족하면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요 템플릿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파드 템플릿은 반드시 셀렉터에 있는 키 밸류를 라벨로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라벨이 파드의 라벨이 더 많은 건 괜찮아요. 종류가 예를 들어서 app는 웹 UI, 네임은 엔진X, 버전은 1.14, 또 타입은 프론트엔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건 괜찮습니다. 많은 건 괜찮지만 셀렉터에 있는 라벨이 없으면 이 야물 파일은 에라, 실행되지 않아요.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러겠죠. 개수를 보장해야 되는데 요 라벨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파드가 생성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만 여러분이 포인트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정말로 개수가 보장되고 그렇게 운영되는지 살펴봅시다. RC 엔진X 앞에서 봤던 거고요. app는 웹 UI인 거 개수를 몇 개? 3개 보장해줘. 근데 이름은 실제 컨트롤러 동작될 때는 RC 엔진X라는 이름으로 동작이 될 거고, 만약에 app 웹 UI가 3개가 아니면 이 템플릿을 보면서 뭐 해줘? 만들어서 3개를 보장해줘 라는 야물 파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GitHub를 통해서 여러분이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Getting Started with K8s라고 하는 소스 코드를 받게 되고요. 그 소스 코드를 받은 거를 git 클론을 떠서 확인하게 되면 Getting Started with K8s의 소스 코드에 지금은 제가 6챕터로 들어가 볼게요. 6챕터에는 우리 수업에서 사용한 이그젬플들이 대부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RC 엔진X 야물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봤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RC 엔진X 야물 파일입니다. 자, 봤던 것처럼 레플리카 개수 3개, app 웹 UI를 3개 보장해줘. 없으면 뭐 해줘? 템플릿을 통해서 만들어줘. 자, 이런 UI가 있고요. 저 화면에 비율, 바둑판 형태로 비율을 좀 맞춰놨습니다. 글자가 좀 작으니까 조금 더 키워서 이 정도로 보고요. 우리 앞서서 5장에서 봤던 것처럼 큐브 ctl get pads -5 와이드하게 볼게요. 그런데 어떻게? 마치 여러분 아시죠? 이 실습은 카타쿠다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카타쿠다에서 하실 때는 단 워커노드가 하나이기 때문에 저랑 결과는 좀 달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카타쿠다 괜찮고요. 도커의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워커노드 여러 대 만들어서 동일하게 실습하셔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VM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실행하셔도 됩니다. 네, 결과는 배치되는 것만 다르지 명령어 야물 파일 실행되는 동작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실습 환경에서 해보셔도 되고 그 중에 하나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한쪽에 왓치 명령 가지고 저는 좀 띄워놨어요. 가독성이 좋게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의미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카타쿠다를 쓰지 않고
이 VM을 통해서 동작되는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소스 코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저희 한번 구동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구동할 거냐면, 자, 여기에 있는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면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뭔가요? 네, 큐브시트의 create 명령 가지고 실행을 해줄 거고요. get 명령을 통해서 동작되는 상태를 바라볼 것이고, 그리고 노드와 파드 상태 정보들도 좀 자세히 보고요. 그러면서 또 뭐 해볼 거냐면 개수를 조절해 보는 것도 해볼 거고요. 네, 스케일링 이용해서 개수를 2개에서 뭐 3개에서 4개로 늘리고 4개에서 3개를 줄이고 이런 것들도 해보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정보를 통해서 세부 편집 정보가 어떤 식으로 또 적용되는지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실습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제 화면을 보면서 같이 따라 하시면 되겠죠? 네. 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자, 앞서서 저희가 봤던 소스 코드입니다. 일부러 cat 명령을 통해서 확인해서 이 화면과 함께 변화되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할 거예요. 어떤 거였었죠? 챕터 6 챕터에서 있는 요 RC 어디 갔나요? 엔진X 야물을 동작하겠습니다. kubectl create 파일 RC 엔진X 야물이라고 하는 파일을 입력하고 글자 조금만 더 키울까요? 여러분 보기 좋게. 네. 이왕이면 이 정도로 봐야지 여러분이 좀 그나마 화면상에서도 좀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실행해 보도록 하죠. 엔터 눌렀더니 자, 뭐 했나요? 지금 셀렉터 app 웹 UI라고 하는 아이가 3개 보장됐으면 좋겠어 라고 컨트롤러를 실행했다고요. 그랬더니 컨트롤러가 바뀌었죠. 파드 상태를. 그랬더니 동작되고 있는 파드가 하나도 없네. 그러니 뭐합니까? 요 템플릿을 보고 3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컨트롤러 이름은요. RC 엔진X라는 이름이고요. RC 엔진X가 부족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요 템플릿을 기준으로 부족해서 만들어서 블라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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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해시 값의 해시 값으로 만들어진 뭐라고 해야 되죠? 랜덤한 이름의 파드를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파드 이름으로 생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성될 때마다 이 파드 이름은 달라질 수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둘, 3개가 동작 중인 상태예요. 이 3개를 보장해 주는 게 누구라고요? 컨트롤러라고요. 컨트롤러는 지금 현재 3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3개를 보장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웹 UI, app 웹 UI인 게 3개 보장됐고 지금 저처럼 노드 1, 2, 3에 각각 하나씩 실행 중이네요. 정말로 그런지 살펴볼게요. kubectl get 정보 보는 거죠. 누구?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 정보를 보여줘 라고 실행하면 RC 엔진X 뭐 했습니까? 우리가 몇 개 요구했죠? 레플리카스로 3개 요구했죠? 3개 요구한 거에 대해서 현재 3개 실행 중이고 셋 다 ready 일을 할 수 있는 준비 상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뭐하다? 러닝 중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네요. 좀 더 간단하게 봐볼까요? kubectl get rc라고 줄여서 사용해도 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이렇게 줄여서 사용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또 하나 보죠. kubectl 더 자세히 볼게요. describe rc 누구? RC 엔진X를 실행하고 자세하게 보여줘 라고 저 좀 비율 맞춰서 확인해 볼게요. 자세하게 보여줘 엔터 눌렀더니 현재 RC 엔진X는 디폴트 네임스페이스 우리 배운 거죠? 네임스페이스 거기에서 동작 중이고 셀렉터가 중요하죠. 이 셀렉터를 가지고 몇 개 보장합니까? 3개를 요청했고 그 3개를 보장해 줍니다. 요구한 거, 디절트한 게 바로 3개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3개가 러닝 중입니다. 웨이팅 되거나 네, 완료됐거나 또는 failed 된 건 하나도 없네요. 셋 다 러닝 중이고
파드가 실행 중이에요. 파드 3개가. 그 파드는 app 웹 UI라는 이름으로 엔진X 1.14가 실행 중이야. 컨트롤러는 뭐 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니까 하나도 없어서 단지 3개를 뭐 해줬나요? 실행해 준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저희 카피 이렇게 해보죠. 5장에서 있었던 파드 엔진X라고 하는 파드 레디스라고 하는 아이 파드 뭐 있었나요? 파드 엔진X만 있네요. 엔진X라고 하는 파드를 현재 디렉토리에다가 잠시요. 뭐가 좋을까? 그러면은 커맨드 라인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야물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이 결과가 이 컨트롤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자, 큐브시트의 런 명령으로 뭘 만들어 보냐면 레디스라고 하는 파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런 명령은 파드 만드는 커맨드죠, 여러분. 자, 이미지는 레디스라고 하는 걸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레디스라고 하는 걸 만들어 줄 거고요. 컨테이너 이미지는 이렇게 만들고 근데 그거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dry run 명령만 한번 동작시켜 볼게요. 자, 그랬더니 파드 실행하는데 전혀 문제 없죠. 거기다가 라벨 하나를 집어넣어 볼까요? 라벨스 넣어주고요. app 웹 UI라는 라벨을 하나 집어넣어서 이거를 그냥 드라이런 해볼게요. 저 문법이 맞는지 한번 체킹해 보는 거죠. 문법 전혀 문제 없네요. 그 결과를 어떻게 하냐면 redis.yaml에다 저장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생겨요? redis 야물이 생성이 돼요. 간단하게 야물 파일 만드는 팁이죠. 자, 이렇게 생성이 됐고 현재 디렉토리 아래 redis 야물이 있으니까 이거 가볍게 한번 수정해 볼게요. vi 에디터로 redis 야물을 열었고요. 아이쿠, 제가 잘못했네요. 실수했어요. 어떤 실수했냐면 여기서 하나 빼먹었죠. -5 뭘로 만들어줘? 야물 포맷으로 출력해줘. 그 결과를 어디다가? 레디스 야물에다가 집어넣어줘 라고 했어야 되는데 -5 야물을 빼먹었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다시 봅시다. 레디스 야물이 오버라이트 돼서 만들어졌을 것이고 vi 에디터로 레디스 야물을 열어서 이제 봤더니 파드 템플릿이 하나 만들어졌네요. 자, 카인드 파드에 크리에이션 타임 이런 건 필요 없으니까 타임스탬프 지우고요. 라벨 중요하죠. app 웹 UI 네임은 레디스 파드. 컨테이너는 우리 잘 알다시피 레디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리소스 뭐 DNS 정체 리스타트 정체, 스테이터스 이런 항목들은 다 지우고 기본만 놉시다. 우리 앞에 챕터 5장에서 정말 열심히 배웠던 파드죠. 단지 뭐가 더 있어요? 라벨이라고 하는 것만 더 추가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저장하고 여러분 이제 질문 컨트롤러 다시 돌아갑시다. 자,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인 RC 엔진X가 하는 일은 app 웹 UI의 라벨을 가지고 있는 파드를 총 몇 개 운영해 주는 거? 3개 운영해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뭐 한다고요? 3개가 동작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실행했더니 3개를 동작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kubectl get paths 마이너스 show 라벨스 보면 라벨 정보를 보여줍니다. 뭐예요? app 웹 UI인 거를 몇 개? 하나, 둘, 세 개 운영하고 있죠. 뭐처럼 이렇게 정리됐죠? 네. 자, 그랬을 때 질문. 이제 진짜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 자, 제가 새로운 파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누구? 레디스 야물. 이 레디스 야물은 우리 알다시피 레디스 데이터베이스고요. 파드로 동작시키고 이름도 레디스라는 파드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자, 저 kubectl create file
레디스 야무를 실행하면 동작 될까요? 안 될까요? 질문입니다. 맞춰보세요. 네, 저 잘 들었습니다.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네,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엔터 눌렀더니 뭔가 만들어지나요? 근데 만들어지자마자 크리에이트도 못하고 터미네이트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 결과를 봤으니까 왜 실행이 안 되고 그냥 바로 중지돼 버리는 거지? 그건 바로 컨트롤러가 너무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컨트롤러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요 라벨을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를 파드를 총 몇 개 운영해줘? 3개. 근데 이미 현재 3개 운영 중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라벨을 가지고 있는 app 웹 UI라는 라벨을 가지고 있는 요거죠. 이게 또 실행되려고 하니까 컨트롤러가 뭐 해버려요? 바로 죽여버립니다. 많으면 죽여서 3개를 보장한다고요. 그래서 컨트롤러의 본연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라벨을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는 3개만 보장해 주겠어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 봅시다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컨트롤러의 또 다른 역할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큐브시티의 에디트, 편집 모드 들어가 볼게요.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 누구? 이름은 RC 엔진X 실행해 봤습니다. VI 에디터가 뜨고 동작 중인 컨트롤러의 세부적인 정보가 나오죠. 자, kind, name이 뭡니까? RC 엔진X입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쭉 나오는데 여기 있는 레플리카스. 자, 제가 얘를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몇으로? 4로 바꾸고 이스케이프 키 누르고 콜론 WQ 하고 엔터 누르면 쿠버넌트스야 나 app 웹 UI를 몇 개 운영해줘? 4개 운영해줘 라고 바꾼 거예요. 그럼 컨트롤러는 뭐 하겠어요? 바라보겠죠. 지금 몇 개? 3개. 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 더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에디터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어요. 뭐를요? 스케일 아웃. 쿠버넌티스는 파드를 실행할 때 호리존탈 스케일 아웃을 해줍니다. 그 개수를 여러 개 늘려서 서비스를 확장해 주는 거죠. 그럼 축소도 가능하겠네요. 스케일 다운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똑같이 에디트 명령 내리면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봅시다. 큐브시티에 스케일이라는 커맨드가 있어요. 누구?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 RC 엔진X라고 하는 아이를 뭐 하겠다? 레플리카스 몇 개로? 2개만 해볼까요? 2개로 보장해줘 라고 엔터를 타단 누르면 다시 오래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거 오래된 건 남겨놓고 가장 최근에 실행됐던 거를 죽여서 2개를 보장해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컨트롤러 역할이에요. 컨트롤러는 뭘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스케일 아웃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쿠버넌티스가 굉장히 자랑하는 거죠. 스케일 아웃. 파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이고요. 스케일 아웃, 스케일 다운은 이렇게 간단하게 운영이 돼요. 내일부터 세일이다. 그럼 당연히 고객이 많이 연결하겠죠. 우리가 웹 기반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일부터 세일이다. 그러면은 많은 고객이 접속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 파드 가지고 부족하겠죠. 스케일 아웃 해줍니다.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미리 스케일 아웃 해놓고 세일이 끝났다. 다시 스케일 다운. 시스템의 하드웨어 리소스를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한 기술이 파스 플랫폼의 베이스 기술이고요. 자,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봤죠? 자, 이번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나 문제를 또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하고 있는데 지루하지 않죠? 중간중간에 문제 풀면서 따라오세요. 네. 자, 이번에 또 다른 내용 해볼 텐데 뭘 가지고 해볼 거냐면 제가 지금 뭐 하는지 한번 보시고 결과를 유추해 보십시오. 저 에디팅 작업합니다. 앞에서 레플리카 개수를 3개에서 4개로 늘렸던 편집 모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현재 레플리카 수는 2개네요. 그대로 그냥 두겠습니다. 이걸 제가 4라고 바꾸면 4개로 늘어나겠죠, 당연히. 근데 그대로 두고 여기 아래 템플릿을 볼게요. 이 템플릿이 뭐죠? 그쵸? 파드 템플릿이죠? 컨트롤러가 이 파드 템플릿을 가지고 부족하면 더 만들어줄 텐데
저 여기에 있는 파드 템플릿을 이미지, 컨테이너 이미지죠. 여기서 지금 동작 중인 컨테이너 이미지는 엔진엑스 1.14 버전이에요. 그죠? 1.14 버전인데 저 여기 이미지 버전을 1.15 버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바꿨어요. 그리고 콜론 WQ. 자, 질문. 제가 저장하고 엔터를 누르면 여기에 있는 파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14 버전이 두 개 동작 중이죠. 그 1.14가 1.15 버전으로 바뀔까요? 바뀔까요? 어떨 것 같아요? 바뀐다? 안 바뀐다? 결과부터 볼까요? 엔터를 누르면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왜요? 이게 중요하죠. 왜요? 왜 아무런 변화도 없죠? 저 분명히 편집 모드 들어가서 수정하고 저장하고 나왔거든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자, 컨트롤러는 뭐만 본다고요? 셀렉터만 봅니다. 그죠? 근데 이미 보세요. 큐브CTL, get, 파드, 파드스 해도 되죠? PO만 해도 되고 show last 명령을 봤더니 뭡니까? 현재 요 app 웹 UI인 게 이미 두 개가 동작 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 버전을 1.14를 1.15로 바꿨다? 아무런 영향 주지 않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현재 저희 여기에서 동작 중인 파드. 자, 이렇게 볼게요. 큐브CTL, 디스크라이브, 파드, RCNX 버전 보려고 하는 겁니다. 6 블라블라 현재 동작 중인 거 하나 선택해서 버전 정보 받습니다. 그랬더니 컨테이너 버전 몇입니까? 1.14 버전의 이미지 동작 중이죠. 현재 이 두 개는 지금 1.14 버전이에요. 자, 그때 저 큐브CTL 딜리트 파드 누구? 좀 전에 RC 엔진X 6 블라블라로 시작하는 컨테이너를 삭제합니다. 컨트롤러가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가 죽으면 뭐 한다고요? 또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면 이번에 만들어내는 UI의 버전은 그렇죠. 1.15 버전이 되는 겁니다. 이 버전이 1.15 버전이 되는 현재는 1.14 버전 15분 된 거, 1.15 버전 14초 된 거 두 개가 같이 동작 중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또 두 번째로 또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 엔진X 누구? 오래된 VL 요 15분 된 애를 죽이면 1.15 버전이 또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죠? 여러분 서비스 동작 중에 엔진X 웹서버 버전이 1.14에서 1.15 버전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롤링 업데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서비스 운영 중에 버전을 바꿔주는 거. 서비스 중지되지 않고 비즈니스 연속성을 지원해주는 거죠. 네, 우리 7 곱하기 24를 지원해주면서 그러면서 웹서버가 버전이 바뀐 겁니다. 자, 그 과정을 이렇게 물론 지금은 자동으로 롤링 업데이트 된 건 아니에요. 제가 직접 삭제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 컨트롤러의 그 기본적인 속성 안에 롤링 업데이트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컨트롤러,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의 역할입니다. 자, 우리 책을 통해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는요. 쿠버넌티스야 나 이렇게 저희가 야물로 만든 거를 커맨드 라인으로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app가 웹 UI인 걸 몇 개 운영해줘? 3개 운영해줘. 그리고 엔진X 버전 1.1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API는 etcd 스케줄러 컨트롤러를 통해서 파드 3개를 배치하게 되고 이 중에 하나가 죽으면 컨트롤러는 API에게, API는 스케줄러에게 그래서 어딘가에 또 하나를 보장해서 항상 3개를 보장해주는 게 컨트롤러 역할. 자, 그래서 우리 데피니션 뭐 너무 잘 알 것 같고요. 그리고 동작 중인 정보들도 확인해 봤고 그리고 스케일 아웃, 스케일 다운도 해봤습니다. 자, 파드 주겠더니 뭐 했다고요? 새 버전으로 네, 에디트 명령으로 들어가서 버전을 높이고 파드 죽였더니 새로운 버전으로 롤링 업데이트가 되는 것도 확인해 봤습니다. 물론
자동 업데이트는 아니었어요. 제가 기존 파드 죽였더니 업데이트가 됐었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컨트롤러예요. 자, 이건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이 질문 여러분 풀어보시고 밑에 답을 한번 달아보십시오. 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댓글로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또 확인해서 답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를 살펴봤습니다.